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자, 주 4일 경마가 끝나고 나니 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물론 월요일부터 새벽조개가 시행되면서 이번 주 경마가 월요일부터 준비 과정은 밟았습니다만 어쨌든 월요 경마를 하고 화요일부터 또 숨가쁘게 이어지는 일정이다 보니 상당히 빡빡한 흐름입니다. 자, 지난주 문화일보배가 펼쳐졌죠. 문화일보배. 그 문화일보배 얘기를 잠깐 하고 이번 주 시행되는 KRA컵 클래식 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K가 풀어졌어요. 문화일보배. 경주 뛰는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이 라라K예요. 10번이 우승을 차지했던 나이스타임이고요. 자, 9번과 10번 두 마필 다 100마입니다. 10번이 출발이 조금 빨랐습니다만 거의 9번하고 지금 나란히 전개를 하고 있어요. 외곽에서 두 마필 9번 10번. 9번이 여기서 약간 끌립니다. 충돌도 하고 몸싸움도 하면서 약간 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10번 나이스타임은 기수하고 부조가 상당히 좋은 느낌이에요. 10번마가 외곽을 조금 더 빨리 감아 나오긴 했습니다만 9번이 바로 따라붙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9번이 당연히 치고 올라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는데 못 잡아요. 자, 9번이 외곽에서 이제 추격 시동하는데 10번마와의 간격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는 느낌이죠. 기대했던 라라K가 실망을 안겨주고 나이스타임이 우승을 거두고 이클립스베리가 준우승, 라라K는 3위입니다. 근데 경주 타임을 살펴보면 우승마가 13초 4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라라K가 우승을 했던 루키스테이크스보다 기록이 더 잘 나왔어요. 주로 함수율은 똑같습니다. 그때도 12%, 이번에도 12%. 같은 주로 함수율이었는데 기록은 이번이 더 잘 나왔다? 그때보다 나이스타임이나 이클립스베리가 당시에 라라K보다 잘 뛰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라라K는 그때하고 기록이 거의 비슷해요. 그때가 1분 13초 8, 이번은 1분 13초 9. 거의 동일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럼 라라K는 성장이 없었던가? 자, 구간 타임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4코너까지 42초 9가 나왔어요. 4코너까지 이 정도 타임은 1200에서 평범하거나 약간 빠르거나 정도예요. 보통 42초 중후반에서 43초 중반 정도 나오면은 1200 타임으로서는 좀 평범한 기록이거든요. 지난번 라라K가 4코너를 얼마? 44초대에 주파를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바닥에서 주파를 했었죠. 자, 그때 라라K가 우승했던 기록은 1분 13초 8. 이번보다 0.1초가 빨랐어요. 4코너까지 44초 1입니다. 1.2초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3화롱 타임은 그때가 35초대, 이번은 37초대예요. 꾹 참았다가 바닥에서 4코너에 접어들었던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출발이 지난번보다 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밀고 나오면서 한 중위권 정도 전개를 풀어갔죠. 그리고 약간 말이 살짝 끌리는 지점도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이제 유성환 기수하고 조금 싸웠고요. 아마도 이런 사소한 변화가 아직 어린 라라K가 직선줄에서 힘을 쓰는 과정에서 힘이 들러왔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중반 우왕좌왕하면서 몸싸움도 좀 있었고 힘을 쓰면서 기수하고도 약간 좀 싸움이 있었고, 반면에 나이스타임은 기수가 가자 그럴 때 치고 나왔고 제어할 때 순종하는 구조가 상당히 좋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경주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결과도 나이스타임이 이겼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라라케이가 참패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라라케이가 나이스타임보다 더 좋은 마필이라고 전혀 얘기를 못하겠어요. 경주 내용도 그렇고 체격적인 조건도 그렇고. 라라케이가 나이스타임을 또 이길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어요. 당장 이번 경주만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라라케이가 지난번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보여준 종반 추임력은 정말 보기 드문,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러한 막강한 추입 탄력을 과시한 모습이었거든요. 능력만 아니면은 그런 스피드나 폭발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이스타임이 이번에 꾸준하게 잘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지난번 라라케이와 같은 그런 인상적인 폭발력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라라케이의 그런 폭발력은 인류마, 능력 마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번처럼 뭐 유성환 기수가 초반에 스타트하고 나서 좀 밀고 나왔거든요. 자리 잡으려고. 조금 더 차분한 전개를 하면 어떨까? 브리드스컵을 앞두고 이세마, 올해 최고의 이세마를 뽑는 브리드스컵 무대가 12월 초에 있어요. 브리드스컵을 앞두고 한 번 정도 더 나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라라케이를 한번 1400에서 시험을 해봐야겠죠. 좀 더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말과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과연 라라케이가 1400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문화일보배는 라라케이에게는 뭐 하나의 시련이었으면 좋겠다. 능력의 한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아마도 그리 될 거고요. 실망스럽습니다만 다음 무대를, 다음 경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라케이가 청파와 같은 그러한 인류마, 능력 마필로 성장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문화일보배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 주 시행되는 KRA컵 클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코리아컵에 나왔던 마필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톤의 반석, 위너스맨, 석세서 마초, 심장의 고동, 그리고 행복 왕자. 지난번 코리아컵에 나왔던 마필이죠. 그때 위너스맨이 3위, 석세서 마초가 4위, 행복 왕자가 5위를 했었나요? 뭐 딱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고 톤의 반석이 6위 정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경주를 한번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RA컵입니다. 일본마 두 마필이 1, 2등을 차지했죠. 자, 선행은 톤의 반석이 나섰어요. 자, 출발이 무난한 가운데 밀고 나오면서 자, 12번을 달고 있는 톤의 반석이 선행을 갑니다. 그리고 일본마 크라운 프라이드가 외곽에서 바짝 프레스 들어오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크라운 프라이드가 너무 서버려요. 자, 크라운 프라이드가 뭐 스피드와 파워에서 그냥 붙들고만 있어도 넘어갑니다. 말이 알아서 넘어가 버려요. 톤의 반석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초반에 힘을 쓰고 선행을 나섰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당황스럽죠. 곤란하죠. 톤의 반석은 이미 저 과정에서 뭐 기대치는 확 떨어졌고요. 자, 위너스맨이 8번 분홍색 모자죠. 지금 위너스맨이 한 5위권에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11번 석세스 마초가 위너스맨을 따라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외곽에서는 3번 빨간 모자 행복 왕자가 추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너스맨, 석세스 마초, 행복 왕자, 톤의 완석은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6위로 밀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상 경주 내용을 보면 뭐 국내에 출전했던 마필 가운데서는 위너스맨이 가장 성적이 좋았는데, 위너스맨을 따라붙었던 석세스 마초나 행복 왕자가 종반 끝걸음은 더 좋아요. 라스트 200이 자, 이번 경주 석세스 마초가 12초 8입니다. 그리고 위너스맨은 13초 4. 사마롱 타임은 두 마필이 동일해요. 그리고 5위를 차지했던 행복왕자가 사마롱 타임에서 37초대가 나옵니다. 라스트가 12초 5. 우승을 차지했던 크라운 프라이드를 제외하고는 사마롱 타임과 라스트 200에서 가장 좋은 모습 행복왕자가 보입니다. 해외 원정을 다녀왔던 행복왕자가 이제 서서히 자신의 기량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번 경주 모습을 보면서 행복왕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였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석세스 마초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뭐 직전 우승했을 때 석세스 마초가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석세스 마초의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종반 올라오는 걸음이 뭐 위너스맨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조교시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너스맨입니다. 투혼의 반석하고 1호 조교 맞붙었어요. 자, 안쪽에 투혼의 반석, 외곽이 위너스맨입니다. 뭐 위너스맨이 외곽에서 살짝 좀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죠. 자, 그런데 부산에서 조교를 직조하는 제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시종일관 투혼의 반석이 여유가 있었고, 지금 조금 전 모습에서 길게 가는 모습, 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위너스맨이 어쩌면 넘어설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였는데, 여기서 길게 가서는 투혼의 반석이 길게 가는 모습이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위너스맨이 조교 때 좀 덜 뛰는 마필이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교 때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투혼의 반석이 여유가 많았다.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는 모습은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마필이 맞붙었고 어느 정도 두 마필에 대한 그런 느낌이 왔을 거예요. 두 마필을 조교시켰던 기수들은 느낌이 왔을 거다. 자, 석세스 마초 한번 볼까요? 석세스 마초. 데뷔 초기의 연승가도를 질주할 때만 해도 정말 인류마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부상으로 좀 주춤하면서 아쉬웠죠. 자, 석세스 마초.
가볍게 한번 섭보를 소화해 봤고요. 뭐 컨디션은 상당히 경쾌합니다. 이번 경주도 뭐 하위군과의 병합이고요. 그러면서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뭐 모습을 보이는데, 이 석세스 마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너스맨하고 약간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나 할까요? 훈련 때 걸음보다는 실전에서 걸음이 더 나와주는 유형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석세스 마초의 컨디션은 지금 정상으로 올라왔고,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게 가져가도 좋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서울의 행보광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행보광자는 제가 경주 당일 일본마 2마리 1, 2등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순위는 행보광자를 좀 기대하자라면서 3복으로 추천을 드렸던 현장에서 마필이에요. 당시에 이제 제 예상을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지금 훈련 모습을 보면은 그때보다 분명히 끌고 나가는 힘이나 길을 찾는 모습 좋아졌고요. 지금 이 탄력, 뒷직선부터 아주 길게 오는 탄력이거든요. 상당히 긴 거리를 섭보하고도 지금 저렇게 힘이 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를 거뜬하게 소화를 하고 가는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마피 투지는 있었습니다. 길게 가는 힘에서 확연하게 이번이 좀 더 좋아졌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행보광자, 뭐 이 정도 싸움이 되겠죠. KLA급 클래식은 투네 반석, 위너스맨, 석세스 마초, 행보광자 4파전이에요. 뭐 서울에서 신의 빅스고가 나오고 부산에서 신의 무등산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마필 4세마로는 2마필이 유일해요. 빅스고의 경우는 뭐 아직 1등급 최정상권의 마필들하고는 경험이 좀 필요해 보이고, 무등산은 타임이 좋아요. 무등산이 최근 1800에서 연이어서 1분 54초대를 끊었는데, 지난번에 1분 55초, 이번에 1분 54초대네요. 이 기록은 사실 1800 타임으로는 상당히 좋은 기록이에요. 서울에서 1등급 마필들이 뛰어도 지금 저 기록을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 주로가 모래가 좀 입자가 고와요. 타임이 잘 나옵니다. 무등산을 서울에서 1800 뛰게 하면은 이 기록이 안 나와요. 부산에서 1분 54초 때 1800, 이 마필들이 서울 오면은 한 56초, 57초 정도 나올 겁니다. 2초 전후로, 한 1800을 뛰었을 때 2초 전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필이 3등급 마필이에요. 서울에서 1등급 마필들이 뛰어도 이 기록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등산의 직전 우승 기록은 부산 주로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입자의 모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쏘으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필들은 뭐 하이군 시절에 1분 53초 때까지 나왔어요. 지금 석세스 마초나 위너스맨도 그랬고요. 뭐 서울에 있는 마필들은 건조주로에서, 건조주로입니다. 포화주로에서는 이 기록보다 더 잘 나온 마필들도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건조주로에서 이 함수율에서 이 기록을 내기는 서울 경마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57을 달고. 자, 부담 중량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 경주가 마련 경주예요. 그래서 지금 3세마가 없고 또 앞말이 없고 전부 다 북방구 마필이에요.
남반구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필들이 다 57을 달고 뜁니다. 동일한 중량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거예요. 무등산이 뭐 성장 일로에 있다 하더라도 경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만 좋아요. 이 마필이 4셈하고 본격적으로 주폭이 터졌기 때문에 분명히 더 띄워줄 여지가 있습니다. 자, 2번 게이트죠. 안쪽에서 선입작전을 펴는데요. 뭐 최적 전개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해서 이제 외곽에서 추입을 하는데 안쪽에 선행을 나섰던 아르크투루스를 잡아내고 이제 추입으로 넘어서는 그룹입니다. 직선주로 해서 치고 나오는 폭발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더 성장해 나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정상권의 마필들에게 바로 도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기록 자체는 분명히 부산 주로의 어떤 이점을 보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록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뭐 지난번에 코리아컵에서는 1분 51초대가 나왔습니다. 우승한 크라운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내산 마필들이 1분 54초대가 나왔어요. 서울 주로에서 그 정도의 타임이 나왔죠. 타임 한번 볼까요? 자, 3위를 차지했던 위너스맨이 54초 1입니다. 석세스 마초도 54초 1이고요. 행복왕자가 54초 2예요. 자, 최정상급 마필들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무등산이 올라오면은 56초대, 57초대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뛰면은 아마 그 정도 56초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 물론 함수율 정상일 때 지금 이 함수율도 7%예요. 아까 무등산이 뛰었던 함수율이 3%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기록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7%라면. 뭐 어쨌든 그런 점을 부산 주로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부산 주로가 기록이 조금 더 잘 나온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4강 구도에 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도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지금 레이팅이 138로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K레이크 클래식은 행복왕자를 주목해야 될 대회가 아닌가 라는 판단이에요. 해외 원정을 다녀오면서 지금 1200 대상 경주 한번, 그리고 1800 코리아컵 한번, 두 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서서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요.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는 정상 주기라는 겁니다. 직전 경주만 해도 한 3개월 만에 나왔죠. 약간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갔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달 주기를 거의 맞추고 딱 적절하게 나옵니다. 정상 주기예요. 그래서 행복왕자가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석세스 마초 또한 직전 경주 말씀드렸던 대로 라스트 200 타임이 오히려 위너스맨보다 좋아요. 석세스 마초의 선전 여부도 눈길을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초반 선행을 하면서 힘을 썼다가 크라운 프라이드가 넘어서면서 초반에 힘쓰고 종반에 무너지고 말았던 투혼의 반석. 직전처럼 그렇게 초반에 힘을 쓰고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투혼의 반석도 위너스맨하고 다시 좋은 싸움이 될 거예요. 아까 병합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마필이 제대로 승부를 했을 때는 투혼의 반석이 조금 더 앞설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KRA컵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왕자를 주목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위를 한번 뽑아 드리자면은 행복왕자를 제일 먼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2순위에서 석세스 마초가 기대치가 확 올라갔어요.
투혼의 반석. 지금 최강마들로 거론되고 있는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입상권에서 다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너스맨. 요 순서대로 한번 보고 싶네요. 이번 KRA컵 클래식은 행복왕자 마무리 훈련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행복왕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번 KRA컵 클래식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주거리가 지난번 코리아컵보다 200m가 길어졌다라는 점, 바로 그 점도 행복왕자를 조금 더 기대케 하는 요인이죠. 그때는 1800, 이번은 2000입니다. 자, 2000m에서의 행복왕자는 분명히 직전 무시무시한 추입 탄력이 더욱더 빛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KRA컵 클래식의 행복왕자의 선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예상을 하겠습니다.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KRA컵 클래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난주 펼쳐졌던 시행했던 문화일보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 경마 조금 더 분석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번 주 역시 도움되는 내용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